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 드셔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물론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식이와 운동 조절만으로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자칫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요요뿐 아니라 부작용까지 얻기도 해서 이런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전문가의 치료와 관리를 권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 이꼴 식욕 억제제라는 공식들을 꼭 붙들고 계세요. 자신에게 맞지 않은 약은 도리어 해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약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능하면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료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3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흔히 다이어트하면 식이와 운동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해서 결과를 내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조정하고 들어온 칼로리 이상으로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연령대, 그러니까 갱년기와 같은 경우겠죠. 그 외에도 잦은 다이어트 후유증이라든가 혹은 아주 심한 고도비만,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항성 난소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제3의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바로 이걸 대사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팔 저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0점 조절이 되어 있는 양팔 저울의 경우는 식이와 운동을 나타내는 양쪽 추의 무게만 잘 조절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요, 식이와 운동을 더하고 덜어내는 것만으로 체중 감량이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불균형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저울의 0점 조절이 변해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식사량을 아무리 줄여도 몸무게는 끄덕도 하지 않고 운동을 해도 손발이 통통 붓기만 할 뿐 좀체의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이 노동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0점 조절하는 저울의 축이 바로 신체 대사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나 특정 질환에 의해서 신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 시점에 바로 잘못된 0점 조절을 잡아주고 저울을 고쳐서 쉽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적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하된 대사율은 신체 호르몬의 불균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칼로리만의 1차원적인 숫자 계산만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잉여지방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아주 예민한 식사법, 또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지방을 내어놓도록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는 적절한 양과 강도의 운동법, 갑상선 부신, 또 성호르몬들의 하모니가 다 필요한 거죠. 이때 자칫 식욕 억제제 등으로 저울추의 불균형을 더 악화시켜버린 경우는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데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대사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보기제나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를 조절해주는 치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만 클리닉 내원 이후 단연 1등은 식욕 억제제 때문입니다. 물론 폭식의 경향이 강하거나 식사량이 너무 많은 경우, 또 스스로 조절이 안 될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치료제이기도 하죠. 그동안의 비만 치료가 식욕 억제제에 기대어 가는 부분이 컸기도 하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앞서 말씀드린 갱년기 비만 등으로 질환의 의미에서 내원하신 분들조차 본인이 인식하든 아니든 비만 치료약을 먹는다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런 때 때로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에 덫에 걸려서 보다 나쁜 상황으로 가시곤 합니다. 식욕 억제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효과적이면서 더불어서 용효에서부터 더 안전하며 부작용도 없는 기전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을 쓰기 전에 본인의 니즈를 꼭 아셔야 해요. 내가 실제로 많이 먹어? 그래서 근육량도 많고 기초대사도 별 문제가 없어. 네, 단기간에 활용하는 식욕 억제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위장을 훈련시키고 시기를 조절해서 약을 끊었을 때도 그 습관을 잘 유지하게 된다면 말이죠. 반대로 식욕 억제제를 쓰지 않으니만 못하신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미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기운이 딸리고 조금만 굶으면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쭉쭉 나고 갑상선 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전당뇨 단계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함부로 식욕 억제제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이가 젊다고 해도 생리불순을 가지고 있으며 잦은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구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성 검사를 해보면
근육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지방은 과다해서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죠. 흔히 말하는 저근육형 비만이라면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말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식사량만을 줄여서 영양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향상시키고 장기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시각만 바꾸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의 대상은 식사 패턴인데요. 폭식의 경향이 있는 분들이죠. 몰아먹기가 습관화되어 있고 다이어트 시 잘 참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폭식의 욕구가 폭발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토와 같이 제거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함부로 식욕 억제제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폭식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해드린 방송 위에 나가니까요. 꼭 다시 돌려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폐독소로 인해 습담증, 그러니까 만성염증의 징후가 나타난 분들인데요. 피부의 건조 또는 염증 상태, 지방간으로 인한 간 기능 이상이나 당뇨와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 또는 위장간의 염증성 증상이 나타나고 부종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라면 대대적인 몸 청소가 필요합니다. 해독으로 몸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고 기계를 조이고 정비하는 치료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정리하자면요. 우선 자신이 단순 비만인지 적절한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치료의 방식을 택하는 기준은 근육의 양, 식사의 패턴, 갱년기인지 청장년인지,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등의 기초질환 유무를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만이 질병이라면 다이어트 역시 질병의 치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